프로세스 제어. 프로세스가 뭐라 그랬죠? 맞아요. 실행된 프로그램. 그러니까 실행된 뭐 실행 파일이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뭔지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리눅스에서는 이 프로세스들을 좀 다양하게 구분을 해요. 윈도우도 프로세스를 조금 구분을 하기는 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포어그라운드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그냥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윈도우에서 서비스라고 불러요. 서비스. 작업관리자 이거 본 적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프로세스라는 애 관리하잖아요. 이 애들이 대부분 다 여러분들 요 눈에 보이는 애들이고, 눈에 안 보이는 애들도 여기에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이런 서비스예요. 서비스. 만약에 이 서비스들 중에서 제가 아무거나 하나 찍어가지고 우클릭하면은 얘는 실행이 안 돼 있는 서비스네. 실행이 돼 있는 애 한번 봐볼게요. 실행이 돼 있는 이런 애가 있다라고 쳤을 때 우클릭하면은 프로세스로 이동이 있어요. 그럼 이 프로세스는 지금 백그라운드로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여기 응용 프로그램에 있는 이런 애들은 프로세스로 가면, 이런 애들은 지금 제가 PPT 띄워놨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애들. 그래서 보이고 안 보이고 이런 거의 차이로 뭐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뭐 포어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데, 리눅스도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부르는 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 관련된 명령어.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윈도우에서 실행했던 작업관리자처럼 프로세스의 목록을 조회하는 그런 명령어, PS라고 하는 명령어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명령어들도 같이 좀 살펴볼 겁니다. 프로세스랑 관련된.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이제 제어하는, 뭐 제어라기보단 여러분들 프로세스 간혹가다 컴퓨터 이렇게 할 때 윈도우에서 응답 없음 뜬 적 있죠. 그죠? 응답 없음 뜬 프로세스들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뭐 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리눅스에서도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들은 여러분들이 뭐 종료를 시켰다가 다시 실행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제어하는 방법 알아보고 실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프로세스란 일단 여러분들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곳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 또는 뭐 실행 파일이라고 하는 애를 더블 클릭하거나, 리눅스에서는 걔의 이름을 입력을 하죠. 했을 때 실행이 돼서 이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애를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애를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래서 실행 중인 상태인 애가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실행된 프로그램들, 이 프로세스들의 목록을 이렇게 윈도우에서는 확인할 수 있죠. 컨트롤 시프트 ESC 누르면 확인할 수 있죠. 자, 리눅스에서는 만약에 이따 배울 명령어로 확인을 하면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비슷하죠? 크게 다를 건 없죠. 자, 그래서 보통 윈도우에서는 이 PID가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따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네트워크 수업하면서 아마 저거를 표시하게 했었을 거예요. 리눅스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PID라고 하는 게 표시가 되고, PID는 프로세스의 ID 값이에요. 그냥 숫자 값. 그래서 운영체제가 프로세스들을 구분할 때 사람처럼 프로세스의 이름으로 구분을 하면은 컴퓨터는 오히려 더 어렵기 때문에 숫자로만 그냥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 숫자를 저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도 나중에 이따가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명령어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저런 번호로 제어하는 명령어 하나,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이름으로 제어하는 명령어 하나, 이렇게 각각 배워볼 거예요. 자, 이런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 프로세스의 상태, 상황에 따라서 프로세스의 종류가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5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부모 자식 프로세스인데요. 얘네 둘을 하나로 묶어서 봐보세요. 여러분들 프로그램이요 혼자 동작할 수 있을까요? 웬만한 프로그램은 혼자 동작 못할 거예요. 왜? 대부분 다 운영체제에서 동작하죠. 운영체제도 사실 결국에는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하나의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이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운영체제가 보통 다른 프로세스들을 실행을 시켜요.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더블 클릭하거나 리눅스에서 명령어를 쳐서 실행하거나 리눅스 없이 윈도우 없이 다른 프로그램 실행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누군가를 실행시키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누군가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는 애들을 부모 자식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실행시키는 애 부모 프로세스, 누군가에 의해서 실행이 된 애 자식 프로세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데몬 프로세스가 뭐 그렇게 개념은 중요하지 않은데 리눅스에서는 얘를 많이 써요. 아까 윈도우에서 백그라운드로 동작하는 애를 뭐라 그랬죠? 서비스. 비슷합니다. 얘는 백그라운드로 동작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데몬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백그라운드로 동작하는 프로그램들이 누구냐면 서버 프로그램들이에요. 서버 프로그램들. 서버는 제가 말했죠, 항상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들 컴퓨터에 뭐 웹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실행시키면 여러분들 컴퓨터가 웹서버가 되는 거고, 핸드폰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알아요? 스마트폰에도 톰캣 같은 웹서버 설치해서 스마트폰을 웹서버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을 리눅스에서는 데몬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런 애들 특징이 좀 있어요. 그 프로그램 이름에 맨 뒤에 D가 붙어요. FTP 서버는 FTPD. 우리 윈도우에서도 TFTP 프로그램 기억나요? 거기 뒤에 D가 붙어 있었죠. TFTPD. 그래서 이 데모 프로세스라는 걸 좀 나타내려고 뒤에다가 D를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뭐 HTTPD 아파치 웹 서버예요, 그거는. 그래서 윈도우의 서비스랑 같은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동작하는 애다. 자, 그 다음에 뭐 고아 프로세스랑 좀비 프로세스는 조금 이제 비정상적인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래 이제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게 되면은 자식 프로세스가 사용 중이던 메모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메모리에서 이렇게 동작을 한다 했으니까 프로세스가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을 텐데 이거를 반납을 하고 종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나는 이제 종료가 될 프로그램이니까 반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이게 부모 프로세스가 처리를 해줘요. 메모리 처리를. 그런데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되기 전에 부모 프로세스가 먼저 종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고아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얘는 리눅스에서 최고 조상?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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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프로세스 같은 애가 있어요. 얘가 이닛 프로세스라고 하는 애고, 참고로 얘는 버전이 바뀌면서 센토스나 우분투 버전이 바뀌면서 이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없어지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을 거예요. 거의 사라졌어요. 요즘은 이제 시스템 D라고 하는 애로 넘어갔습니다. 시스템 D라고 하는 애로. 그래서 요거는 조금 옛날 센토스 한 5버전, 6버전, 그 다음에 7버전에서 이제 여기로 많이 넘어왔고, 8버전은 제가 지금 확인 안 해봤는데 아마 거의 넘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init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 D 프로세스 얘가 하는 게 뭐냐면 컴퓨터가 처음 부팅이 됐을 때 실행돼야 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대부분을 다 실행시켜줘요. 그러니까 얘가 뭐 시초라 그래야 되나? 조상님, 단군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부모 프로세스가 없어지면 이렇게 제가 조상님이 이렇게 대신 자식을 돌봐주시는 겁니다. 갑자기. 자, 그 다음에 좀비 프로세스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긴 했는데 얘가 살짝 이상해져가지고 계속 종료가 되기는 했지만 자원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원래 그 자원을 반납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를 좀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죽지 않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애들은 뭐 강제로 여러분들이 따로 종료를 해주거나 뭐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류별로 있다라는 거고요. 뭐 꼭 이거를 외우시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따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동작한다, 운영체제가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 라는 거 정도만 확인을 해볼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윈도우에도 다 똑같이 있는 개념이에요. 용어만 조금 다를 수 있을 뿐이지. 데모 프로세스가 뭐 서비스로 불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윈도우에도 부모 자식 프로세스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크롬 같은 거 윈도우에도 이렇게 부모 자식이 있는데 크롬 보면은 이게 거의 대부분이 다 자식일 거고 이 중에 하나가 부모예요. 부모를 종료시키면 이 탭이 한 번에 다 닫혀요. 근데 여기선 지금 부모가 누군지 확인이 안 되죠. 프로세스 트리 끝내게 하면 부모까지 다 제어가 될 텐데 아무튼 똑같이 있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 관련된 명령어 간단하게 요 ps라고 하는 명령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ps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의 작업관리자 같은 그런 명령어인데 그냥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은 단순히 이 현재 사용자가 실행한 프로세스만 보여요. 현재 사용자가 실행한 시스템에 동작 중인 모든 프로세스가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현재 사용자가 로그인한 사용자가 실행한 프로세스만 보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ps라는 명령어를 친 거예요. 명령어는 항상 뭐라 그랬죠? 프로그램.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치면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나와요. ps도. 그리고 여러분들 이 터미널 창, 명령어 치는 이 창, 쉘이라 그랬죠, 쉘. 어제 쉘 종류 배쉬 쉘이라고 배웠죠. 배쉬 쉘도 이렇게 실행 중인 거예요. 여러분들 su 명령어로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했죠. 그래서 얘도 지금 로그인한 상태로 계속 있는 거잖아요. 실행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근데 저는 지금 로그인을 2번 했나봐요. 이중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중인 거. 자, 그 다음에 ps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처럼 단순하게 명령어만 그냥 치게 되면은 딱 그 사용자가 실행한 것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E, F 옵션을 좀 같이 씁니다. E와 F 옵션을 같이 써요.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실행하지 않은 뭐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실행을 했다거나 한 그런 프로세스들까지도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CentOS 7에서 ps-ef 명령어를 친 결과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뒤에 좀 잘렸을 텐데 얘가 조상님 프로세스예요. 조상.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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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시스템 D. 여기 뒤에 잘렸을 텐데 시스템 D. 예전 버전은 여기에 init 프로세스라고 하는 애였어요. init 프로세스. 얘 보면은 PID가 항상 1번입니다. 첫 번째로 실행이 되는 애기 때문에 부팅이 되면서 항상 첫 번째로 실행이 되는 애기 때문에 시스템 D 조상. 그래서 얘가 이제 다른 애들을 대부분 실행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지금 거의 대부분 실행시키네. 2번, 2번, 2번이니까 부모 프로세스 아이디가. 요거는 여러분들
고급 들어갔을 때 리눅스가 부팅이 될 때 어떻게 부팅이 되는지를 쭉 한번 볼 거예요. 부팅이 되는 과정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스템 엔지니어다, 관리자다라고 했을 때 컴퓨터가 안 켜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 이 부팅 과정을 알고 있으면 해결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단 말이야. 그런 거 살펴볼 때 얘네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PS 명령어는 이렇게 작업 관리자처럼 프로세스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E와 F 옵션을 같이 씁니다. E가 내가 실행하지 않은 다른 프로세스까지도 보는 거고, F가 상세한 정보까지도 출력하는 거. 그래서 보통 그냥 이거 두 개를 같이 써요. ls 명령어처럼 ls-aal 치듯이 ps-ef 같이 씁니다. 자, 지금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ps트리나, 얘는 ps트리는 프로세스 목록을 보는데 부모 자식 관계를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러죠? 족보처럼 보이게 해주는 그런 명령어고요. 보면 시스템 D로부터 결국엔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뭐 pgrep, PS 명령어에서 그랩으로 이렇게 뽑아봐도, 파이프라인 이용해서 뽑아봐도 되긴 한데 pgrep으로 뽑으면 이렇게 PID만 한 번에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 사용하진 않고요. 이거 외에 이제 시스템 관리자가 또 많이 쓰는 명령어가 탑이라고 하는 명령어 있어요. 탑. 이제 탑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목록이 조회되기는 하는데, 프로세스 목록이랑 그 윈도우의 작업 관리자처럼 이 CPU랑 메모리 사용량을 같이 표시해줘요. CPU랑 메모리 사용량. 이 시스템이 뻗는다 그러잖아요. 뻗는다? 시스템이 뭐 터진다? 이런 게 이제 시스템 사용량이 갑자기 너무 많이 몰리거나 이럴 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CPU나 메모리 같은 게 뭐 100% 차게 되면은 컴퓨터가 아예 동작을 못 해요. 그런 경우에 저런 TOP 명령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명령어를 알아볼 텐데, 프로세스를 제어할 때는 해당 프로세스에 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신호를 전달해서 제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시그널 번호 4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프로세스를 종료 없이 새로 초기화시키는 시그널 1번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전달하는, 여러분들 컨트롤 C 누르면 보통 이제 막 취소 같은 거 하잖아요. 문서 작업할 때 말고. 그래서 인터럽트 전달하는 시그널 2번이 있고, 그 다음에 무조건 프로그램이 거부할 수 없게 종료를 시켜버리는 9번 시그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뭐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종료 15번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비 프로세스 같이 뭐 이상한 프로세스가 있다, 종료가 안 된다 제대로 하면은 이 시그널 9번을 전달을 해서 프로세스를 종료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이 시그널 번호를 프로세스한테 어떻게 전달하냐면 kill 또는 pkill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명령어의 옵션으로 시그널 번호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kill 같은 경우에는 아규먼트로 PID를 입력하고요. pkill은 프로세스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혹시나 똑같은 이름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동작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pkill은 그런 애들을 한 번에 다 종료시키는 거고, 그냥 kill은 딱 PID만 지정하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종료시킬 수 있는 그런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런 PS 명령어로 프로세스 확인하는 거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kill 또는 pkill 명령어로 프로세스를 종료시키거나 제어하는 방식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